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방송이네요. 네, 우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이 밝았습니다. 네. 아, 어찌나 이 시간이 빠른지. 네. 마침 공교롭게도 1월 1일에 저희 방송이 업로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크리스마스에 이어서. 네. 그러고 보니까 크리스마스랑 새해는 항상 같은 요일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네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도 저희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새해 계획 있으신가요, 공사님? 새해 계획이요? 네. 너무 먼 미래라서 네. 미래의 저에게 과연 새해 계획이랑 어떤 게 있을까? 일단은 세우시나요? 요즘? 새해 계획이요? 네. 잘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그쵸. 새해에 뭘 할지. 옛날에는 좀 많이 세웠던 것 같은데 음. 요즘은 어차피 세워도 안 지킬 거를 경험적으로 안다. 네. 그리고 꼭 날짜가 중요하냐. 계획이 생기면은 하는 거고.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돌아보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돌아보는 올해 내가 거요? 읽었던 책들 이런 거 정리해보고 내가 봤던 영화들 이런 거 정리해보고. 그러네요. 그쵸. 지난해 봤던 책이나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 거요? 네. 뭐 있지? 떠오르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책 중에는 두 번째 달. 두 번째 달. 네,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고. 영화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떠오르는 건 딱히 없는데. 뭔가 요즘 이렇게 많이 화려해지는데, 또 이게 딱 봤을 때 여운이 남는다거나, 임팩트가 된다거나, 이런 거는 또 좀 드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하나의 정원님은 내년에는 앱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시고요. 어떤 앱일지 네, 궁금하네요. 만드시면 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새해는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PT를 받고 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나가고 또 있었는데, 쉬게 되셨나요? 네, PT를 받아서 열심히 3대 운동을 정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3대 얼마인가요? 3대 100 정도 됩니다. 아, 네, 100 정도 되고 200을 찍는 것이 목표. 그다음에 이 풀업, 턱걸이 할 수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거 윗몸이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정복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PT 다니고 있는 곳이 정말로 이 3대 운동을 기본부터 잘 가르쳐 주시는 곳이어가지고 3대가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랑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그래서 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도 계속 열심히 하고 네, 했으면 좋겠네요. 복무게는 조상이 들어주냐 막 이런. 네네. 복무게는 복무게? 조상이 들어주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복무게가 네. 있잖아요. 복무게가 얼마죠? 복무게가 복무에 따라 다르죠. 저희 집에 있는 건 15kg 정도입니다. 15kg. 네. 이 헬스하는 사람들에게는 1+1이 2가 아니라고. 왜냐면은 양쪽에 이렇게 두 개 달면은 네. 복무게도 추가해야 되니까. 그렇죠. 1+1은 2라 그러면은 복무게는 조상이 들어주냐고 그런 농담이 있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할 거는요. SF 오래된 미래의 서사라는 저희 포스텍 포항국가대학교에서 했던 강연 시리즈에 대한 리뷰입니다. 그래서 6분의 아주 유명한 SF 작가님들이 오셨었는데요. 잠시 화면을 넘겨가지고 말씀드리면 일단 첫 타자부터 아주 강력하죠. 네, 김초엽 작가님이셨고 두 번째 강연은 김아영 작가님이라고 미디어 아티스트, 현대 미술가 분이십니다. 이런 미술로 SF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고요. 실제로 작가님 본인도 SF의 대단한 팬이시고
듀나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듀나 작가님 정말 좋아하시고 뭐 옥타비아 버틀러라던가 아프로 퓨처리즘 이런 데에 정말 영감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3강은 신노을 작가님이셨고, 그 다음에 4강은 김창규 작가님, 5강은 배명훈 작가님, 6강은 정소연 작가님, 이렇게 6분의 작가님을 모시고 했던 강연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 시리즈를 들으면서 제가 그 중에 신노우 작가님 강연과 그 다음에 배명훈 작가님 강연은 제가 또 사회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봤던 강연은 사실 이제 강연 자체에 집중을 잘 못했을 수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열렸던 강연이기도 하고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참가를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대로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너무 그쵸. 아쉽게도. 화요일이어가지고 하필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네. 제가 다른 그 조교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못 들었습니다. 네. 너무 그래서 아쉽다. 일단 그쵸. 그래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해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럼 김초엽 작가님 강연부터 시작을 하죠. 김초엽 작가님 강연 역시나 아주 짜임새 있고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주로 말씀하셨던 거는 SF는 다른 존재의 움벨트를 경험하게 한다. 라는 얘기였는데, 움벨트라는 게 아마 독일 말인 것 같은데 자신의 인식 세계 스케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이 인식하는 세계의 스케일과 개미가 인식하는 세계의 스케일은 아주 다르겠죠. 또는 가시광선으로 사물을 보는 우리와 그다음에 초음파로 세상을 보는 박쥐의 움벨트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다른 존재의 움벨트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달리 보게 하는 그런 장르가 SF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 추천은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멀린 쉘드레이크의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라는 책을 일단 추천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곰팡이에 대한 책입니다. 곰팡이에 대한 책이어서 작가가 이 출간 기념으로 자기 책에다가 버섯을 키워가지고 그 버섯을 직접 요리를 해먹는 그런 유튜브 먹방이군요, 먹방. 네, 그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 책을 또 추천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토 아사라는 분의 미학 연구자 분이신데 기억하는 몸이라는 책도 추천을 하셨습니다. 장애인의 고유한 경험이 미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뭐 예를 들면 장애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많이 바꿀 것 같지만, 예를 들면 후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된 분은 메모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지만 그다음 위치도 기억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밑줄도 치고 그래서 또는 새로운 다리를 달게 된 의족을 달게 된 무용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달리고 걷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달리고 걷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결국 세상에 특수하지 않은 몸은 없고 이 장애가 누군가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은 아니며, 어차피 각각의 우리 인간 각각이 느끼는 감각세계는 너무나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김초엽 작가님 본인의 소설들을 소개를 하면서 내 소설 안에서 이 타인의 움벨트를 어떻게 녹여 넣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이랑 인간을 좀 뒤집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예를 들면 거북이는 인간보다 오래 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생물체에 키워지고 동시에 떠나보내는 입장이면 어떨까. 예를 들면 강아지나 고양이의 감각세계랑 인간의 감각세계는 다를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감각세계와 외계인의 감각세계를 대비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시작한 그런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브라운 모션, 나중에는 숨그림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단편 같은 경우는 냄새로만 소통을 하는 그런 미래의 그 인간 종족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냉동 인간이 되었다가 이 냄새로만 소통하는 이 세계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적응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은 당연히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막 냄새를 인공적으로 막 조향을 해가지고 뭔가 이 얘네들이 소통하는 것처럼 막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냄새들은 냄새로 소통하면 어떻겠어요? 이 냄새는 즉각적으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한동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이 이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섞이는 거죠. 그런 이제 발상을 또 하게 되는 좀 지나도 뭔가 알아들을 수 있다든가. 그렇죠. 네. 남아 있다던가 네. 이런 특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성 언어로 대화를 할 때와 냄새로 소통할 때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또 살펴볼 수 있는 소설이고요. 또 인지공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인지공간은 장애인의 이런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던 그런 때에 집필을 하신 그런 소설이어가지고 장애인이 도서관에 접근할 수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느끼게 될까라는 거에서 좀 출발을 하셨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은 생각보다 공간적으로 되어 있더라. 예를 들면 근접한 공간에 대한 기억은 근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있더라. 우리 뇌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런 논문을 보고 발상을 하신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공간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수부다니의 여름휴가는 안드로이드가 주인공인데 수부단이라는 안드로이드가 인간화 작업을 거쳤다가 다시 로봇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성 정체성의 불일치를 느끼는 사람을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종에 대한 불일치감을 느끼는 사람도 해외에는 있대요. 아더킨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인간의 몸으로 잘못 태어난 것 같은 거죠. 나는 인간이 아니라 다른 종이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 수부단이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개체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안드로이드라는 감각이란 뭐 인간이라는 감각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그 다음에 브라운 모션, 숨그림자, 인지공간, 수부단의 여름휴가를 통해서 어떤 인간이 아닌 또는 타인의 um벨트를 어떻게 녹여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셨고요. 굉장히 네,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일 것 같아요. 그렇죠. 상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예를 들어 박쥐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작업인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훌륭히 해내시는 게 네.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뭐 자폐인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제 SF 팬 중에 자폐인이 많았다고 해요. 또 외계인 에일리언의 이제 자폐인을 빗대는 오랜 은유가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외계인을 자폐인으로 네, 비유를 네,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다음에 반대죠. 자폐인을 외계인으로 비유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스타트rek의 스팍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완전히 이제 좀 사회성이 조금 결여되어 있을 정도로 이성적인 사고만 하는 그런 종족이 나오는데 이 스팍이 그래서 자폐인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자폐인을 장애로 보지 않고 정말로 이 스펙트럼으로 보아서 신경 다양성 운동, 뉴로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우리 트위터에서 본 적 있어요. 네, 신경 다양성으로 보자는 그런 운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시면서 SF는 이 다른 존재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인식을 확장하는 그런 장르고, 그래서 또 소외되는 주변부를 중심으로 봄으로써 이제 중심부를 해체하는 장르다. 그다음에 이런 SF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존재들인데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정말 많이 배웠던 그런 강연이었고요. 너무 좋았던 강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추천하신 책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김하영 작가님은 그야말로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죠. 약간 영상의 형태로 자신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3D 그래픽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보시면 약간 인간들, 그러니까 그 네. 실사 배우들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았어요. 실사 배우도 나오고 3D 애니메이션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래서 언뜻 SF 영화처럼 보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 현대갤러리에서 개인전도 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의 뭐 그 작품 중에 이분의 작품은 그 이분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김하영 작가님 아영킴.com으로 가시면은 보실 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다공성 계곡이라는 이런 작품이 출간이 되기도 했네요. 원래 영상 작업인데, 그래서 웍스에 가시면은 다양한 뭐 예를 들면 고스트 댄서라던가 이런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뭔 것 같으세요? 헬멧이거든요. 외계인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원래 뭐를 형상화한 거냐면, 그,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네. 배달 많이 시켜 먹으면 이분들이 이제 라이더, 그러니까 배달 하시는 분들입니다. 분들인데, 앱을 항상 앱에서 눈에 떼지 못하고 계속 운전을 하셔야 된대요. 계속 콜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로도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이 헬멧이랑 그 앱을 합쳐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네. 그래서 고스트 댄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처음 이제 근원이 됐던 게 딜리버리 댄서의 구라는 이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성 라이더가 또 나오죠. 여성 라이더가 흔치 않은데 여성 라이더분을 이 김하영 작가님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분들이 어떤 힘듦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배민이라던가 이런 앱 같은 경우는 경로를 이 바이크로 갈 수 없는 경로도 그냥 안내를 해준대요. 그러면은 네이버 지도 같은 그렇죠. 네. 강을 건너서 가시오. 네, 이렇게 네, 나오는 산을 거예요. 넘어서 가시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달 예상 시간이 그 지도 기준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안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접 설정하는 게 아닌 건가요? 자동으로 되는 건가 봐요. 자동으로 네. 되는 거군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못 가면은 또 이제 욕을 먹고 평점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이 배달 하시는 분들은 회사 그 어떤 업장,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부터도 평점을 받고, 그 다음에 시켜 먹는 사람들, 고객들한테도 평점을 받는데 본인은 누구도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 근데 춤을 추다가 뭔가 나와 똑같은 존재 같은 도플갱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 작가님과 그 협업을 하기도 해요. 여기 보면은 도플갱어를 만난 네. GL 장르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김하영 작가님이. 어떤 장르요? GL, 걸스러브. 네. GL이 이제 BL에 비해서도 상당히 마이너한 장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L 장르의 결과물을 이제 미술관에 전시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한번 해보고 싶으셨던 거죠. 네. 그래서 웹툰 작가님과 직접 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영상화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초기작 같은 경우는 페트라 제네틱스라는 애가 나오는데 페트라 제네틱스가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얘가 약간 돌이에요. 이게 돌인데 흑백인데 쟤만 색깔이 있네요. 그렇죠. 네. 일부러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고 돌이긴 하지만 신적인 존재인데 얘가 이 다공석 계곡에서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추방이 돼요. 추방이 돼서 우리 세계로 들어오는데 뭐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 막 입국 심사 같은 걸 받는 거예요. 너는 정체가 뭐냐, 뭐 어디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는 신인데 그런 막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어디서 이제 영감을 받으셨냐면 예멘 난민에 대한 여기 보시면 저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왔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떤 행정절차를 겪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인터뷰를 하시고 그걸 이제 좀 그거에 인스파이어를 받으셔가지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가 페트라 제네틱스를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신문관인 거죠. 입국 심사관인 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예멘 사람들이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지금 마스크를 쓴 이분들이 다 예멘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출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보시면 실제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 안에 어떤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상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영 작가님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 좀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작가님이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얘기를 시작했던 거는 SF라는 것이 왜 내가 SF를 쓰는가, 왜 우리에게 이 SF라는 허구가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변적 방법론에 특히 관심이 있으시고 사변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약간 사고 실험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어떤 상황을 설정하고 그 설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SF, 판타지, 미스터리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사변소설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변적인 SF 안에서 작가님이 특히 관심을 두고 계신 게 아프로퓨처리즘. 저희 지난번에 이제 그 블랙팬서 네. 영화 얘기도 했던 것처럼 네. 아프로퓨처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 아프리칸들이 이 핍박받거나 차별받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다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외계에서 온 종족이고 상당히 이제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블랙팬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프로퓨처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가수도 있고요. 자넬 모네라는 가수가 이분의 맨인 문스라는 뮤직비디오를 보시면은 이제 본인이 안드로이드처럼 이제 행동을 하면서 영화 같이 이제 연출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썬라라는 아방가르드 재즈 뮤지션이 있는데 이분은 설정상 이제 우리 밴드는 달에서 왔다. 우리는 외계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노래도 약간 신비로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옥타비아 버틀러 얘기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블랙패서에 약간 이런 드렉시아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수중 전사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노예 무역선에서 임신한 여성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빠뜨려서 죽였대요. 이제 물에 빠뜨려 죽였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바닥속 전사가 되었다는 이 상상인 거죠. 약간 신화 같은. 네.
그 이제 받아준 전자를 이제 드렉시아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드렉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일렉트로닉 뮤지션도 있고, 그래서 블랙팬서 2에서 그런 물에서 활동하는 전사들이 나오는 게 그런 게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아주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VR 가지고도 많이 좀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대요. 그래서 VR 챗을 가지고 뭐 아예 작품 하나 찍기도 하셨고, 또 작가님의 최애 작품으로는 에릭 네키의 사소한 정의 3부작, 듀나의 태평양 횡단특급, 뭐 차이나 미해빌의 이중도시, 정선 작가님, 이사 작가님 등등의 작품을 또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심노을 네. 작가님 강연은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심노을 작가님의 강연을 제가 사회를 보느라고 다른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강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약간 비슷한 결이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아주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작가님이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본인이 네, ADHD를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ADHD를 겪다가 어떻게 이제 소설 쓰는 일을 시작을 했는가, 소설 쓰는 일은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재밌었던 것이 이제 그래서 SF는 현미경 같다. 왜냐하면 현미경은 빛의 성질을 이용해서 상을 왜곡시키지만, 그런데 그럼으로써 우리는 미시사 세계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F도 마찬가지로 어떤 현실을 왜곡하지만 왜곡해야만 볼 수 있는 어떤 현실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인상 깊게 와 닿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드라마 작업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작가 본인의 작품 중에 신화의 해방자를 소개를 하셨어요. 이게 좀 설정이 재밌어요. 뭐냐면 용이 만약에 현대에 용이 살아있다면 인간들은 이 용을 최대한 활용을 할 것이다. 용의 조직을 뜯어낸 다음에 여기서 용화세포라고 하는데 줄기세포 같은 거예요. 용의 줄기세포 같은 거죠. 그 용화세포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 용의 비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그 판타지 세계에 보면은 엄청나게 강하다고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용은 불을 뿜으니까 이게 내열성이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화세포로 용의 비늘을 이렇게 분할을 시킨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우주선의 그 외장재로 쓴다거나. 그래서 신소재 하이테크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용화세포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설정을 가지고 풀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이 바이오테크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용을 한 마리 데려오게 됩니다. 뭔가 사고로. 그래서 근데 이 용한테 자꾸 이제 정이 드는 거죠. 근데 용이 근데 막 이렇게 네. 그 어떤 작품에서는 용이 엄청 신적이라든가 좀 네. 지능이 높은 존재로 묘사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런 거는 아니고 동물처럼. 정확히는 최고의 가축이라는 작품이랑 신화의 해방자라는 작품이랑 두 작품이 있는데요.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작품이, 최고의 가축에서는 정말로 그 어떤 아주 오래 살아왔고 지혜로운 그런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막 다른 용이랑 싸우다가 잠들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현대의 한국에서. 하필이면 그 관악산에서 깨어났다고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용을 우연히 이 바이오테크 그 회사의 말단 직원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용님한테 너무너무 무섭지만 용님 혹시 비늘 하나만 좀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막 이렇게 뭐 용님을 위해서 막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막 컴퓨터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도서관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하나 그 피도 조금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러면서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나서 결국은 용을 압도할 만큼의 그 기술을 갖추게 된 거죠, 인간들은. 그래서 용이 나중에 얘네들 좀 선을 넘는데? 선 넘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려고 하니까 인간들이 용을 간단히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면서 용님 선 넘네. 좀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지 않으시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태세 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최고의 가축이고요. 신화의 해방자는 그 후에 결국 이제 용화세포라는 것이 아주 제너럴하게 쓰이는 어떤 세포가 되었을 때 그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이제 연구원이 예를 들면 쥐의 등에다가 이 용화세포를 이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용의 비늘을 이제 그 배양을 해낸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용의 비늘을 배양을 해낸 다음에는 그 비늘을 뗀 다음에 쥐는 죽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이제 쥐를 죽여야 되고, 막 이렇게, 그게 너무 괴로운데, 그걸 해내야 되고, 그 사이에서 막 갈등을 하는 그런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약간 실험실 노동자의 네. 비애 네. 같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섞은. 그래서, 그 셀트리온과 좀 비슷한 셀트린이라는 회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이제 강연을 요약을 해봤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나머지 세 개의 강연, 김창규 작가님, 배명훈 작가님, 정소연 작가님의 강연에 대해서 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나요? 네. 다행입니다. 하나의 정원님이 VR 하니까 버추얼 스트리트 퓨력이라는 소설도 생각이 나네요. 대만이 배경인데 되게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쵸. 저희가 뭐 미국 작품을 보거나 우리나라 작품을 보거나 하는데 일본이나 대만이나 중국이나 SF 작품은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작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네.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네. 저희 방송은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다음에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그 스포티파이에도 RSS로 들으실 수 있도록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것도 혹시 필요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네. 이어서 네. SF 오래된 미래에 있어서 네. 4, 5, 6강 네. 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